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전세 시장의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 24년 가을 연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2022년에 사실 작년에 전세 대란으로 집값이 폭등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크게 빗나갔죠. 네. 우리 역전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서초, 강남 뭐 조금 넓게는 뭐 송파, 강동까지 신규 입주 물량이 상당한데요. 네. 지금도 약세인데 네. 앞으로 전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서울의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근데 서울도 네. 전세 수급이 어떻죠? 역사상 최악이죠. 네네. 자, 그래서 전세 공급은 많고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전세가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막 20억인데 전세가는 막 8억인 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 아파트 단지를 주요 단지를 들어가 보면 네. 전세가 하락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리팍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네. 너무 좋은 아파트잖아요. 네네. 여기에 전세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한 얼마나 빠졌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뭐 한 3, 4억 빠졌을까요? 3, 4억.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얼마나 빠졌는지. 32% 정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빠졌고요. 네. 현재 8월 달 기준으로 19억. 최저가가 19억이었는데 여기 전세가 지금 얼마냐면은 12억 8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6억 2천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야, 6개월 동안. 맞습니다. 6개월 동안 6억이 넘게 빠진 거죠.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보다 지금 훨씬 더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있고요. 근데 전세가는 거의 저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최저가가 13억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면 한 2019년 초반. 네, 초반. 그 다음에 또 13억이면 2017년. 네, 그러니까 2017년 한 3, 4, 5월 달이 한 중순 정도가 한 13억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전세가. 벌써 4년 전 전세가. 네네. 그래서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세가 여기서 근데 조금 더 빠지긴 할 거예요. 네, 더 빠지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세 매매는 지금 한 19년 말이나 20년 초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그쵸. 전세는 지금 한 17년, 18년 가까지 빠진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은 입주 물량 있잖아요. 네네. 일단 서초구를 먼저 좀 볼 거고요. 네. 입주 물량이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올해는 23년 한 3,500세대 정도 네네. 가까이 있고 24년 없고요. 25년 좀 있고 26년 정도가 꽤 많이 있는데 근데 서초구는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보시면 공급이 요게 이제 23년이고요. 네네. 올해가 한 4,700, 5,000세대 좀 안 되고 네. 내년이 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000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이 올해랑 내년에 터져요. 하필 전세가가 지금 약세인 이 그렇죠. 시기에. 맞아요. 그래서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근데 전세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다. 폭락이죠, 그 정도는. 네, 하락이 아니라 폭락. 근데 지금 입주 물량 12,000세대 정도 남은 거. 네. 그럼 이거 잔금을 어떻게 치를 거냐? 갭으로 막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뭐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또 우리가 잔금 치를 때 전세를 또 놓고 그렇죠. 이제 한 4년 모아서 좀 그렇죠. 들어오겠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전세 시장의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 24년 가을 연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네. 매매가도 그거에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니까요. 그쵸. 그게 떨어진다면 매매가도 당연히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조금 시선을 넓혀서 송도, 네. 인천의 송도, 경기도의 이제 일부 지역, 특히 남부 지역들, 뭐 동탄이라든가, 네. 혹은 뭐 이제 인덕원, 네. 또 이 우리 영통구 같은 쪽에 하락이 심하고요. 네. 또 대구나 세종 같은 지역도 네.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우리 고점 대비 네. 뭐 40% 50% 네. 판토막 났다. 네.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뭐 한 10억짜리가 5억 정도가 됐으면 네.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 아니냐 네. 하면서 네. 이제 실거주로 네.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특히 막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큰 단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인천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인천은 보시면 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인천은 요게 23년이거든요. 네. 22년도 많았지만 23년도 너무 많죠. 아니 뭐 그래프가 하늘을 이렇게 뚫고 네, 하늘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죠. 네. 네,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많아요. 여전히 계속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천은 입주 물량이 이제 너무 많고 네. 일단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만 보고 의사결정하도 큰 실수를 안 하실 텐데 네.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뭐냐면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네. 지금 대출 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음. 자, 인천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9월 달 3분기인데 네. 이때가 66.2예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얼마냐면 60.7입니다. 그렇게 큰 이때보다 차이? 더 안 좋죠. 더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이다라는 거죠. 즉 인천에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집을 사야 돼? 얘가 올라올 때 이렇게. 네. 이때가 언제예요? 2014년 3월. 어. 최소한 얘가 100이라도 인천 기준 이거 지역마다 좀 다른데 네. 인천 기준으로는 100이라도 넘어서야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좀 싸졌다라고 네. 매수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위험하다 지금은. 그리고 2020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네. 2020년, 21년 가격 머릿속에서 지우셔라. 보통 인천 같은 지역은 네.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19년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네. 갑자기 20년, 21년에 이렇게 오른 지역들이 많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끝물의 징조를 뭐로 알 수 있냐? 네. 인천이나 아니면 양주나 경기도 완전 외곽 있죠. 음. 여기까지 상승하면 끝물이에요. 왜 거기가 오르면 끝물인가요, 대표님? 왜냐면 이제 보통 네. 상승이 이제 서울의 강남이나 이제 중심부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게 계속 산불 번지듯이 번져요. 처음에는 좀 저렴하니까 좋은 지역에 가격 좀 네, 살려고 좋은 하니까. 지역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쫙 불이 번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에도 네. 이 서울의 강남 고가 아파트는 2007년 초중반에 고점 찍었거든요. 음. 근데 인천은 언제까지 2008년에 인천이 제일 또 뜨거웠어요. 서울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네. 이제 불이 번지는 것처럼 이제 번지는 거죠. 그리고 네. 대부분 인천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020년, 21년의 가격은 너무 단기간에 폭등한 가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네. 이렇게 입주 물량도 많고 구매력 지수도 네. 역대 최악인 수준에서 네.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천도 물어보시고 뭐 대구도 물어보시고 대구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대구도 잠깐 보시면 대구는 더 많습니다. 어때요? 이게 올해입니다. 야, 네, 뭐 하늘 뚫었죠. 네네. 네. 올해만 많은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계속 많아요. 대구 아마 올해 2023년에 하락률 1등은 아마 저는 대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세종은 다른가요? 자, 세종은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도 조금 어때요? 올라왔죠. 네네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아직은 좀 비싸요. 얘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근데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거의 없고 세종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이 좋아지려면 뭐부터 좋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전세가 전세. 좋아져야. 자, 그럼 세종의 매매 전세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요게 이제 세종의 전세 수급 여전히 전세 시장이 어때요? 안 좋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근데 세종이 지금 매도세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네. 있네요. 근데 매수는 여전히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매도세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인천이나 뭐 대구나 세종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어디가 제일 먼저 반등이 올 수 있냐? 아마도 세종이 제일 먼저 반등이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세종의 전세 수급이 좋아지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상승을 한번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아, 바닥권이라고 좀 아직 단정 짓기에는 전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세종은 조금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네, 네, 대표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무주택자분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네. 몇 년도에 뭐 어떤 신호 보고 내 집 마련하면 좋겠나요? 좀 네.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그런 네. 신호들을 좀 원하시거든요. 아, 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신호는 네. 저희가 만든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 점수. 투자 점수는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믹서기에다 갈아 넣어서 하나의 점수로 만든 거예요. 아까 보여주셨던 뭐 거래량, 뭐 전세지 네, 이런 걸 다 합쳐서. 네, 네.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올랐었다. 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세종은 투자 점수가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네요. 몇 점까지 올라서 지금 55.5점. 자,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60점 이상 올라가겠죠. 그쵸. 70점도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면 그때는 매수 아주 적기가 될 수 있다. 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 투자 점수를 보시면 네. 서울은 어때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뭐 14, 15, 네네. 16 이때가 제일 좋았죠. 네. 거의 가격도 네. 저점일 때가 제일 좋았네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죠. 조금 올라요, 조금. 네. 그러니까 아직도 44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었다 지금 서울은. 네. 그래서 요게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다 있고, 네. 이거 상당히 정확합니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네. 정확한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기가 막 터지고 나서 네. 2009년 네네. 초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9년 2월달 이때 어디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자, 이때 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죠? 제주도. 제주도의 투자 점수와 상승임 지수가 엄청 좋죠. 네네. 상승임 지수라는 거는 그 지역이 상승의 흐름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또 데이터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종, 부산, 광주.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경기 인천.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됐고. 수도권. 네, 제주도가 언제였냐면 제주도를 볼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자, 요게 제주도의 매매가입니다. 네. 요건 전세가고 밑에 거는. 네. 자, 이때 샀으면 어때요? 가격이 딱 바닥이었죠, 완전. 그쵸. 그죠? 네. 제주도는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수도권 내려갔지만. 네. 자, 그리고 수도권이 바닥을 찍었던 한 14년 중순 정도로 한번 가보면. 네. 자, 데이터는 이 인공지능 점수는 투자 점수는 누가 1등이에요? 서울, 경기. 경기, 서울. 여기가 지금 투자 점수와 상승 지수가 좋다. 바닥권을 이렇게 짝짝짝 잡아내네요. 잡아내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무료로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모르시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투자 점수가 그 네. 무료 버전에서도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보시 리치고 앱에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뭐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랭킹도 있습니다. 랭킹에 들어가서 투자 점수 랭킹이 있죠. 네네. 나오고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예를 들어서 인구 뭐 한 10만 이상 네. 인구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다 나오죠. 거제시, 뭐 네. 영주시, 영천시 이런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만 좀 봐도 상당히 어디가 좀 괜찮고 어디가 별론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개별 지표들을 참고를 하시되 나는 조금 그게 좀 어려워요, 대표님. 네. 그런 분들은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점수만 보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이 한참 과열된 거 사는 건 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적정가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적어도.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 의사결정을 잘해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최악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내가 사실 싸게는 못 써도 적정가에 산다면 손해는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최악을 피할 수 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